들어갑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고, 우리 화요일 날 수업이 있었죠. 그죠? 화요일 날 수업했는데, 그 화요일 수업에서 제가 사실은 시간을 잘 못 맞췄어요. 그죠? 딱 수업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딱 하면은 참 좋은데, 시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수업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를 잘 못했어요. 그죠? 할 수 없었는데, 자, 그거 오늘 할 겁니다. 그죠? 우리 여기서 문제풀이를 안 했어요. 요거 조금 이따 할게요. 자, 봅니다. 바로 그죠? 수업 시작하면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지실 것 같아. 그래서 자, 세균성 식중독 예방하는 방법 먼저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식중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죠?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냐는 거죠. 그죠? 자, 식중독 발생이 왜 증가하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자, 보면은 첫 번째 봤더니 국제 간 교류가 확대됐다 돼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 식재료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입도 많이 하고 있죠. 식재료 수입 수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던 이런 균주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식품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한 그런 식품에서도 자, 이런 균주들이 발생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죠? 잘 안 들어보신 내용일 수도 있어요. 혹시 그죠? 여러분 중에서 또 난 뉴스에서 이런 거 들어봤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2021년 그러면은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그죠? 자, 작년에 보면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해가지고 요거 식중독 균이에요. 리스테리아 균이에요. 자, 요 균주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서도 증식은 하지 않지만은 살아남아요. 균주가 이렇게 막 늘어나지는 않지만은 살아남는 균주, 리스테리아 균주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팽이버섯이 문제였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팽이버섯 그러면은 버섯 그러면 우리가 날로 잘 안 먹죠, 그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익혀서 먹는데 미국에서는 이 팽이버섯을 샐러드에 넣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리스테리아 균주에 의해 가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낸 팽이버섯이 식중독을 유발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21년 그러면 작년이었죠. 그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뉴스가 계속 코로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식중독 유발한 거 이걸 갖다가 방송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예, 또 나왔어요. 뭐 요것도 방송으로 나왔고 어쨌든 우리가 국제 간 이 식재료의 교류가 수출 수입으로 인해서 식중독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의 변화되는데 단체 급식대가 있죠. 우리가 단체 급식 그러면은 항시 자, 요 음식을 먹는 사람이 50인 이상이 될 때는 단체 급식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죠? 음식을 만들어 갖고 여러 사람이 먹는다면은 만약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은 대량으로 큰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단체 급식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그리고 냉장 냉동식품 소비 증가대가 있는데 냉장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은 저온균들 냉장고에서 냉동고에서 요런 데서도 살아남는 이런 균주에 의해서 또 요것도 식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온균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허약자가 증가했다 돼가 있는데 질병을 이겨낼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 요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균주에 의해 갖고 세균이라든지 미생물에 의해 갖고 작은 자 수치에 의해서도 요 사람들은 자 발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노약자, 임신부 자 요런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중독 발생 증가 요인 그러면 국제 간 교류 확대라든지 단체 급식소가 많이 생겼고 냉장 냉동식품 소비 증가대가
문제가 있는데, 자, 요거는 저온균이 문제를 일으켰고, 허약자가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되어 있죠. 자, 우리 학생들은 허약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해갖고 나와 있어요. 식품 재료 같은 경우는 신선하고 품질이 아주 좋은 것만 사용할 것. 그리고 어패류라든지 식육이라든지 요런 걸로 요런 식재료에 의해 갖고 다른 식품에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냉동식품은 제일 마지막에 구입하라 되어 있죠.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 이거는 마트에서 시장 보기 할 때 여러분들 열하고 아무 관련 없는 이런 식재료 먼저 구입하고, 자, 냉장식품이라든지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일 마지막으로 구입하라는 거. 그리고 식품 취급하고 보관할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10도 이하에 보관하라 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거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식품 보관할 때 냉장고 온도 그러면 우리가 보통 5도 온도죠. 그죠? 자, 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만약에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냉동실, 냉동고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식품을 얼려놨다든지 하는 거 해동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해동할 때. 보통 냉동실에 있었던 이런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어서 해동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최고 좋은 방법인데 사실 그렇잖아. 냉동실에 있었던 걸 냉장고에서 해동하려면 적어도 하루가 걸려요. 시간이. 자, 그러니까 빨리 나는 이걸 갖다가 해동해가지고 조리를 해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데, 자, 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 그러면은 수돗물 털어놓는다는 뜻이 되죠. 그죠? 자, 근데 그 수돗물을 더운 물로 해동한다든지 하면 안 되죠. 20도 온도 물을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요 같은 경우 잠깐만요. 예. 자, 요 20도 이하 흐르는 물에 담가서 해동하라 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런, 그죠? 어떤, 트레이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이걸 녹힌다든지, 요런 방법도 쓰시면 안 됩니다. 요런 것도 안 되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물을 털어놔야 돼. 수돗물을 털어놨고, 거기에다가 해동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자레인지도 많이 이용하잖아.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정집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전자레인지 해동법인데, 만약에 전자레인지로 해동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조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자레인지 해동해가지고 한참 있다 조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좋지 못한 방법이에요. 실온에서 해동하지 말아라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메모하실 수 있는 학생들은 메모하십시오. 실온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도 같고, 자, 그리고 상온이라는 온도를 들어봤을 거예요. 상온에 보관한다, 아니면 실온에 보관한다, 아니면 찬곳에 보관한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게 온도가 몇 도인지 잘 모르겠네.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온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실온 그러면은 1도부터 35도 사이가 실온이에요. 온도 내가 굉장히 폭이 넓죠. 그죠? 굉장히 넓고, 상온이다. 그러면은 상온은 15도부터 25도 사이를 상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겨울철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식품은 찬 곳에 보관했어요. 이런 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 곳 그러면은 0도부터 15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온도를 나눠드린 게 아니고, 요거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요 온도는 정해놨어요. 자, 실온 그러면은 1도부터 35도, 상온 그러면 15도부터 25도, 찬곳 그러면 0도부터 15도. 자, 기록하셨죠? 실온 그러면 1도부터 35도, 해동 그러면 자, 상온 그러면은 15도부터 25도, 찬곳 그러면 0도부터 15도 온도예요.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상온이다, 실온이다, 찬곳이다 제가 이야기할 때 그 온도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자, 꼭 지켜야 될 것들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식중독 예방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게 이거예요.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손 씻기, 이거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음식물로 한번 보세요. 육류 같은 경우는 중심 온도가 75도, 어패류가 더 높게 해서 갑니다. 어패류는 더 높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중심 온도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다시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 솥이 있어요. 여기 음식물이 들어가 있어요. 식재료가. 우리가 여기에서 식재료를 담궈서 퍽퍽퍽 끓이면 이 물 온도는 100도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식재료가 덩어리가 큰 거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그죠? 요거는 100도 온도가 아니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끓는 온도는 100도이지만은 식재료를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끓이잖아. 그죠? 자, 여기 한 중앙부 이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류 같은 경우는 요 중심부 온도가 75도가 돼야 되고, 어패류 같은 경우는 온도가 좀 더 높아야 돼요. 요거 85도 온도를 이용해 가지고 적어도 자, 중심 온도 75도, 85도 요 온도에서 1분 이상 익혀라 돼가 있는데 보통 그죠? 3분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할 거예요. 1분보다는 3분을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끓여서 마시고 물도 끓여서 마시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서 계속 강조했는 게 우리가 마스크도 쓰지만 손 세척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죠? 자, 흐르는 물에서 비누를 이용해 갖고 30초 이상 손을 씻어 주라 돼가 있죠. 식중독 예방에서도 똑같아요. 손 씻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고 보통 음식 만들 때 우리가 맨손으로 잘 안 하죠. 그죠? 장갑을 낀다든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 집어 먹을 때 맨손으로 먹는 것도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세척 소독하라 데가 있죠. 식재료라든지 조리기구 같은 경우는 깨끗이 세척 소독해서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하는데 자, 그냥 요것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해주고 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이 싱크대가 보통 거죠. 우리가 업장에 가면은 여러 개가 있어서 상관없어요. 생선 씻고, 자, 육류 씻고, 채소 씻고, 싱크대가 많으면은 그 싱크대에서 채소만 씻고, 또 다른 싱크대에서는 육류 자, 세척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싱크대에서는 생선을 씻고, 그러면 되겠죠. 세척하고. 그러면 되는데, 어머, 어떡하니? 이 싱크대가 하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 순서는 알아둬야 돼요. 제일 먼저 세척해야 되는 게 채소예요. 채소. 첫 번째로 씻어야 되는 게 채소. 자, 그리고 생선이 있고 육류가 있고 가금류가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세척해야 되는 게 육류라고 보시면 돼요. 육류. 자, 그 다음에 생선 세척하고 마지막으로 세척할 수 있는 게 가금류예요. 가금류가 꼴찌로 세척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싱크대가 여러 개 있어갖고 자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세척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요거 세척하는 순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선 도막, 칼 다로 써야 되고 채소도 어떤 식재료냐에 따라서 자, 칼, 도마 분류해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관 온도 지켜라 내가 있죠. 자, 냉장식품은 5도 이하. 우리 냉장고 보통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냉장고 같은 경우는 5도 이하 온도를 이용하고 있죠. 우리 집에 여러분들 냉장고 온도 한번 보세요. 보통 댁에서는 4도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4도 정도. 그리고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영하 18도 이하가 되도록 세팅해갖고 자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식중독 예방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식약처에서 따왔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하는 방법 해갖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모 병원에서 따왔어요.
제가 자 인터넷 들어가서 모 병원에 들어가서 요거 따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름철 식중독이 잘 생기는 이유해가 나와 있어요. 여름철 지금 식중독. 사실 우리가 세균에 의한 식중독 그러면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자, 보세요. 여름철 식중독 같은 경우는 자, 잘 식중독균이 잘 증식하는 온도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도대를. 자, 여름철 온도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온 다습한 이런 환경에서 요 식중독균이 잘 증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름철에 우리가 모기를 많이 보죠. 모기라든지 파리를 보는데, 자,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잘 퍼뜨릴 수 있는 이런 모기, 파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식품에다가 이런, 자, 모기, 파리가 어떻게 옮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보시면은 어떤 식품들을 갖다가 안 먹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죠. 그죠? 자, 특히 그죠? 생선회대가 있죠. 날 것이잖아. 날 것. 자, 작년 비브리오 식중독균이 자, 요 생선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조개대가 있어요. 작년 비브리오균도 있고 조개 같은 경우 배류 독소를 가질 수 있다. 대가 있죠.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작년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죠? 먼저 시간에 배운 것인데 보면은 요 균주 같은 경우에는 자, 추운 기온이 낮아지면은 해수 바닥으로 깔아앉아 있다고 했어요. 해수 저 밑에 있다가 자, 여름철 되면은 온도가 자, 해수 온도가 15도 이상이 되면은 바다 위로 떠오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해산물이라든지 자, 요런 걸 오염시킨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다음에 가공식품대가 있는데 햄, 치즈, 소시지대가 있는데 자, 우유 같은 경우는 생유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생유. 자, 우리가 보통 햄, 치즈, 소시지 자, 병조림 보틀리누스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혐기성균이죠. 그죠? 자, 누로톡신, 신경장애 유발한다고 했어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균하고 노로바이러스하고 두 개가 1, 2를 다퉈요. 그만큼 많이 발생시키는 미생물. 자, 병원성 대장균은 이거는 균주예요. 균, 세균.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이거는 바이러스죠. 요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시키는 식중독 바이러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매온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냉장, 냉동 온도에서도 자, 이거는 살아남을 수 있다. 돼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죠.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은 식중독에 대해서 다 배우셨는데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퍼퍼리 젠서대가 있는데 퍼퍼린 젠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없어가지고 다른 자 창에서 열어주면서 했어요.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클로스트리디움 퍼퍼린 젠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했어요. 먼저 번 수업 시간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 급식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퍼퍼린 젠서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갑니다. 틀린 것 찾기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그러면은 여러분들 포자 형성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포자 형성균. 자, 포자를 형성하여 열에 매우 안정하다. 살모넬라균보다 높은 온도에서 잘 자란다. 집단급식소 식중독의 원인균이다. 잠복기가 2일 이상으로 다른 식중독보다 길다. 돼가 있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독소형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굉장히 짧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클로스트리디움 퍼퍼린젠스 요거 같은 경우는 중간형이라고 그랬어요. 중간형. 자, 중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소형은 몇 시간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몇 시간 단위예요. 근데 우리가 감염형 같은 경우는 며칠 2, 3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감염형하고 독소형의 중간형 식중독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퍼린젠스, 웰치균 식중독이라고도 이야기했죠. 자, 1번부터 4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거 그죠? 우리가 먼저 배운 거 지금 다 기억하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자,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포자 형성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잠복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염형 식중독은 며칠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막 여러분들이 답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죠? 경미 학생하고 김지우 학생이 지금 4번이라고 올렸어. 다른 학생들은요? 네. 자, 클로스트리디움 퍼퍼린젠스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만들어서 큰 통에 담았을 때, 자, 문제를 일으키는 균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와, 보자. 지금 학생들이 쫙 올라가서 지금 안 보이는데, 지우, 수영이, 예영이, 채원이, 민지, 언지, 서연이, 가은이 4번이 올렸어. 와, 진짜 잘합니다. 이거 포자 형성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에는 열에 매우 안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열로 없애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자, 살모넬라균보다 높은 온도에서 잘 자란다 데가 있는데 요 퍼퍼린젠스균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만들어서 큰 통에 담았을 때 이런 큰 통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여기는 밀폐된 공간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자, 혐기적인 조건이 될 때 이 균주가 많이 증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요 자, 클로스트리디움 퍼퍼린젠스라는 이 균주 같은 경우에는 자, 음식을 만들어서 큰 통에 밀폐된 공간에 넣었을 때 자, 이걸 식혀서 담아야 되는데 식히지 않고 담았을 때 서서히 이게 음식물이 식어가겠죠. 자, 그 식히는 과정 중에서 생기기 때문에 높은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웰치균 식중독, 클로스트리디움 퍼퍼린젠스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 식중독의 원인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잠복기가 2일 이상이다 돼가 있는데 아니고 잠복기가平均이 12시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만약에 급식소에서 음식물을 먹고 자, 클로스트리디움 버퍼린젠스라는 이 식중독균에 오염된 식품을 우리가 먹었다. 그럴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벌써 어떻게 해요? 발병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이건 답은 4번이에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4번 올려준 학생들 다 잘하셨어요. 예.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세레우스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것 같아. 바실러스 세레우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 해갖고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죠?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요 문제풀이 제가 올려놨는데 제가 문제를 낸 게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 자, 제가 베이커리 위생 관리사에서 나와 있는 예상 문제집에서 이 문제를 다 발췌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은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냈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도 아셔야 되겠죠. 그죠? 자,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습니다. 맞는 것 찾아야 돼요. 자, 정식 제적 온도는 25도 내지 30도이다. 자, 포자를 형성하여 열에 강하다. 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포자 형성균 딱 두 개만 외우라고 했어요. 그죠? 클로스트리디움하고 바실러스하고 그러면은 이건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기 때문에 포자 형성하죠. 그죠? 요거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죠? 자, 읽어보세요. 조리한 음식, 식품은 서서히 식힌다. 설사가 주증상이고 구토는 하지 않는다 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같은 경우는 구토형하고 설사형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자, 세레우스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데가 있어요. 설사하고 구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두 번째 보시면은 자, 4번은 맞을까 안 맞을까요? 설사를 하는 자,
그죠? 설사형이 있고 구토형이 있으니까 탈락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조리한 음식을 서서히 냉각하나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급식소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식 만들고 나서 굉장히 큰 선풍기를 막 돌려갖고 빨리 식히잖아요. 이거 서서히 냉각은 맞죠? 와, 지금 댓글 막 올리고 있어. 예영이, 경미, 가은이, 민지, 지우, 수영이, 서연 학생 해가지고 2번 막 올리고 있어요. 그죠? 요거는 포자 형성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포자 형성, 여러분들 포자가 나오면은 열에 강하다고 보시면 돼. 다른 거 다 몰라도, 어, 요거는 세레우스균 같은 경우는 포자 형성균, 그죠? 와, 우리 학생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보틀리누스 식중독 배가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균주에 의해서 일으키는 식중독, 보틀리누스 식중독, 그래도 괜찮습니다. 보틀리누스 식중독이나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늄 식중독이나 자,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클로스트리디움 그러면은 포자 형성균 바로 아셔야 되겠죠. 그죠? 자, 독소형 식중독이 하나 있다 대가 있는데 여러분들 독소형 식중독은 두 개 딱 배웠어요. 황색 포도상 구균 식중독하고 자 보틀리누스 식중독하고 요 딱 두 개만 뭐예요? 독소형이에요. 독소형. 자, 독소형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어떤 음식이 하나 있어. 자, 세균이 이 식품에다가 오염이 됐어. 자, 오염됐는데 이 세균이 이 식품에서 뭐까지 만들어냈냐면은 독소까지 생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독소가 생성된 음식물을 먹어서 일으키는 식중독을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독소형 식중독 중에 하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독소형 식중독이죠. 자, 내열성 포자를 형성한다. 내가 있는데 열에 강한 자 포자를 만든다. 공기가 많은 곳에서 독소를 생성한다. 신경독을 생산하여 섭취 시 마비된다. 내가 있는데 보틀리누스 식중독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하나 기억해야 돼요. 보틀리누스 식중독 그러면은 편성염기성 절대로 산소가 있으면 못 삽니다. 자, 신경독 뉴로톡신을 만든다. 되가 있어요. 지금 와, 지금 답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김지우, 김혜영, 김경미, 김민지, 서수영. 그쵸? 자, 그죠?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늄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소시지 식중독 아니면은 통조림 식중독. 자, 통조림이나 소시지 같은 경우는 밀폐됐어요. 밀봉을 시켰어요. 그 안에서 생기는 자, 그죠? 문제를 일으키죠. 결국엔 공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식중독균은 공기가 많은 곳에서 자, 얘는 증식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틀린 것 찾는 거 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너무 잘한다. 편성 혐기성 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보틀리누스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또 나왔어요. 그죠? 틀린 것을 또 찾아보래. 어떡하니? 매주가 아니고 매우 강력한 마비형 독소를 자, 의한다 대가 있는데 뉴로톡신 만든다고 했어요. 주로 통조림 식품을 섭취하여 발생한다. 다른 식중독보다 치명률이 높다. 75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안심이다. 자, 요거 틀린 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요거 마비행 독소 뉴로톡신 만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치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틀리누스 식중독은 만약에 와, 우리 김지우 학생, 김경미 학생, 김민지 학생 답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영희 학생, 나정민 학생, 서수영 학생, 김서연,
와, 우리 학생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보틀리누스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라든지, 자, 요거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소는 신경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비형 독소 만들었어요. 뉴로톡신은 신경독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식중독보다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요 보틀리누스 식중독 그러면은 통조림이라든지 병조림이라든지 소시지라든지 레토르트 식품에서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 균주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75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은 안심이다 돼가 있는데 아니거든요. 120도 온도가 넘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120도 이상 온도를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앞에서 우리는 4분이라는 걸 들었어요. 온도가. 자, 120도 이상 온도가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4번입니다. 자, 우리가 또 다섯 번째 보면은 요거 포도상 구균대가 있는데 황색 포도상 구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이 틀린 것 찾습니다. 틀린 것. 자, 여기서 보세요. 포도송이처럼 보인다 대가 있죠. 자, 구균은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했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포도송이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해서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 포도상 구균 식중독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손이라든지 내가 화농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절대로 조리를 한다든지 빵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요 포도상 구균이 장독소, 엔테로톡신 만든다고 했어요. 자,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1번부터 3번까지는 알겠는데 장독소가 이열성인지 내열성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 그것만 자,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5번을 아주 잘 알겠는데. 자, 5번 답이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대강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3번하고 4번이 가장 그죠? 어, 뭔지 잘 모르겠다 되겠죠. 보세요. 자, 이 균주는 공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생겼다고 했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포도송이처럼 보이고 1번, 2번은 그럼 맞고 그죠?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죠. 자, 화농성 질환. 자, 내가 어떤 거죠? 손이라든지 조리하는 사람인데 화농성 질환 있는 사람은 조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네, 여기는 포도상 구균 같은 경우는 장독소 같은 경우는 이열성이 아니고 내열성이에요. 내열성.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내열성이라서 가열해도 파괴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 포도상 구균 식중독 같은 경우는 자 내열성이라서 열에 매우 강한 균주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가열 처리한 이런 식품을 먹어도 섭취해도 식중독 유발할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보통 조리하는 온도는 100도 온도예요. 100도. 근데 요 장독소 같은 경우는 120도 이상을 높여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자, 4번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보세요. 자, 포도상 무게식 중독 예방하는 방법 내가 있어요. 화농성 질환, 자, 조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틀린 거 찾습니다. 100도에서 20분 이상 가열로 멸균한다. 작업할 때 머리카락으로부터도 오염시킬 수 있다. 재료를 냉장 보관하여 균 증식을 억제한다 데가 있는데 자 6번 한번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온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김지우 학생이 2번이요 하고 올렸어요. 또 다른 예영이도 2번이요. 또 다른 학생이요. 안소은 학생도 2번이요. 해서 이거 김경미 학생 2번이요. 민지 수영, 채원, 나정민 2번이요. 맞습니다. 그죠? 제가 온도 이야기 잘 기억하라고 했잖아. 그죠? 자,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요 온도 때문에 여기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한홍성 질환은 제빵이라든지 조리라든지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오늘 빵을 만들어야 돼. 내가 오늘 과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손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보균자로 보라고 했어요. 이 균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상처난 데를 잘 감싸야 돼. 그리고 장갑을 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빵을 만든다든지 조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맨손으로 빵을 만들고 과자 만들고 하면 안 됩니다. 손에 상처 있을 때는 잘 싸매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그죠? 빵 만들 때는 발효 시간이라는 게 있죠. 그때 우리 조의 친구가 난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친구 머리를 만져준다든지 안 그러면 내 머리를 내가 만진다든지 또 그죠 내 얼굴을 만진다든지 이거 절대로 하시지 말아야 돼요. 자, 요거 작업할 때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로부터도 오염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재료 같은 경우는 데일 수 있으면 냉장 보관해갖고 균이 증식을 안 되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요 온도가 맞지 않습니다. 멸균 온도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비브리오 폐혈증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가 있어요. 자, 요거 비브리오 여러분들 블리니 피쿠스 해가지고 자, 요거 보셨어요. 이거는 자 비브리오 폐혈증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내가 있어요. 요 여러분들 틀린 것 찾습니다. 비브리오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 균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얘는 수돗물을 좋아했는지 소금물을 좋아했는지 그거 먼저 생각하세요. 자, 비브리오 균주는 호염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걸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비브리오 식중독균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개수로도 자, 요거 균으로도 발병시키고 비브리오 폐혈증대가 있죠. 그죠? 자, 허약자나 만성질환자는 감염이 잘 된다 데가 있어요. 간 질환, 간이 나쁜 사람, 위적재 수술을 한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날 거, 회라든지, 자, 어패류, 날로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자,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심할 경우에 괴사까지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수포성 괴사가 생기고 치명률이 높다 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김민지 학생이 1번이요 하고 올렸어요. 또 다른 학생들은요. 음, 지우, 수영이 1번, 소원이 1번. 와, 네. 경미 1번, 채원이도 1번, 예영이 1번. 예,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른 거 안 봐도 1번만 봐도 담수세균대가 있잖아. 비브리오 균주는 자,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서 상처 있을 때 뭐 온다고 했어요? 폐혈증도 유발한다고 했어요. 해수욕장 갔을 때 상처 있는 사람들이 자, 요 비브리오 균주에 의해서 자, 문제 일으킨다고 했어요. 잘못하면은 괴사 다리 같은데 썩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요거 비브리오 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날 회로 먹을 것이다. 자, 날로 그죠? 회를 먹을 것이다. 그랬을 때 무슨 물로 씻어주라고 그랬어요? 수돗물로 씻어주라고 그랬잖아. 수돗물로. 자, 담수세균이 아니고 얘는 뭐예요? 바닷물 좋아하기 때문에 호염균이라고 했어요. 소금기가 있는 요런 그죠? 자, 물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자, 소금이 그죠? 3 내지 4% 되는 이런 데서 아주 잘 살 수 있는 균주, 호염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담수세균 아니죠? 저수지 같은 데가 아니고 바닷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균, 비브리오균. 작년 비브리하고 비브리오 폐혈증균하고 여러분들이 자, 식중독에서 본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한번 보세요.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그리고 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를 홍보하다 보면은 우리가 식중독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겨울철 오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해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근데 어쨌든 요거 틀린 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보통 식중독 그러면은 내가 식중독이 걸렸어.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 옮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식중독은 왜 그 균주가 오염된 이 식품을 먹은 나만 문제죠. 다른 사람한테 안 옮기는데 노로바이러스는 내가 노로바이러스를 내가 자 식중독에 걸렸어. 노로바이러스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옮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분변 구강 경로로 감염시킨다고도 이야기했어요. 자, 요거 노로바이러스 집단 급식소에서 발병률 높고, 자, 이게 집단 급식소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아닌지 요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요거 열의 약함으로 가열해서 섭취한다 데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틀린 것 찾습니다. 자, 첫 번째 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다. 요거 생각해 보시고, 분변, 구강 경로로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집단 급식소에서 발병이 잘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열에 약해서 가열해서 섭취한다 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답 한번 올려보실래요? 정민이가 1번이요. 올렸어. 네, 또, 다른 학생들은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그러면은 자, 내가 앓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켜요. 전파시킬 수 있어요. 자, 분변 구강 경로로 감염을 시키는 자, 요거는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발병시킬 수 있는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처음에 이야기할 때 노워커 바이러스 자,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자, 노워크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어. 그러면 집단 급식소에서 발병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 우리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음식물을 넣어놨으면은 자, 한번 세척했더라도 다시 세척하고 익혀 먹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답이 뭘까요? 8번 답. 한번 올려보세요. 자, 어, 보자. 서수영, 나정민, 김경미, 김지우, 애영이 1번 쫙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네. 서연이 1번요. 또 올렸어. 채원 학생, 민지 학생 1번, 언지 1번. 예, 맞아요.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전파시키는 거예요. 자, 다른 식중독은 전파 안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노로바이러스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내가 만약에 노로바이러스가 의해서 식중독이 왔다 그러면 우리 가족 발병시킬 확률 높습니다. 나하고 접촉한 사람들 발병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언지 학생도 1번요 올려주셨습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 찾습니다. 어패류하고 채소는 교차 오염을 안 되도록 피한다. 냉동식품을 요 교차 오염 안 되도록 해야 되는지, 냉동식품은 상온에서 해동을 해야 되는지, 신선한 재료 사용하고 냉장 보관해야 되는지, 개인위생을 잘 지켜야 되는지,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요거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영 학생이 2번이라고 올렸어요. 다른 학생들은요? 김민지 학생도 2번요. 서수영 학생도, 박채원 학생도, 어, 괜찮습니다. 2번만 올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올려도. 네. 나정민 2번이요. 여러분들, 1번, 2번 그렇게만 써도 상관없어요. 네. 김경미
학생 2번이요. 올렸어. 자, 여러분 봐봐봐. 어패류하고 채소하고 세척할 때 교차 오염 안 되도록. 그리고 자, 제가 그죠? 냉장고 보관할 때도 얘네들은 따로 보관도 해야 되고 세척할 때도 채소 먼저 씻고 자, 어패류 그 뒤에 씻어야 된다고 했어요. 교차 오염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신선한 재료를 써야 되고 냉장 보관해야 되고 개인위생 철저히 지켜야 되고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냉동식품을 어떻게 해동해야 되는지요. 이걸 아셔야 되겠죠. 자, 냉동식품은 냉장고에서 자 냉동실에 있었던 식품은 조리하기 전에 냉장고로 옮겨갖고 해동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상온이 아니고 자, 만약에 급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돌렸다. 그럴 경우는 바로 즉시 조리해야 된다고 했고 흐르는 물을 이용해 갖고 흐르는 물은 20도 이하 온도가 되도록 해 갖고 물 수돗물 쫙 틀어놨고 해동해야죠. 상온에서 해동하면 안 되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2번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식중독이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시간이 5분이 남았는데 제가 빨리 끝내면 안 되거든요. 50분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업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세균에 의해서 자, 뭐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쭉 봤고 이제 또 곰팡이에 의한 식중독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곰팡이가 만들어낸 독소 그러면 곰팡이 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 곰팡이 독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식중독들이 생기고, 자, 이 곰팡이 독소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너무 조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보면은 4개 꼭지로 볼 거예요. 곰팡이 특성 볼 거고, 자, 곰팡이 독하고 곰팡이 독소를 우리가 먹었을 때 중독 증상은 어떤 게 나타나는지, 자, 곰팡이 독 종류가 얼마나, 사실은 우리 지금 아주 우리 여기, 그죠? 수업 시간에는 미미하게 볼 거예요. 곰팡이 자 요거 독 종류를 아주 몇 가지만 볼 건데 사실 곰팡이 독 그러면은 300여 종이 나와 있어요. 300여 종인데 우리는 몇 가지만 볼 겁니다. 자, 곰팡이 독 식중독은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할 건가 하고 이렇게 4개의 꼭지로 볼 겁니다. 자, 곰팡이 독 특성대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곰팡이 그러면은 자, 뭐 곰팡이 종류는 주로 곡류라든지 과일 채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곡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게 재배하는 동안에도 이 곰팡이가 생성될 수 있어요. 그때도 생기지만은 수확한 후에도 자, 이 곰팡이들이 이 식품에다가 자, 부착해 갖고 식품 성분을 분해시킨다든지 분해물을 만든다든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곰팡이 그러면은 자, 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하고 특히 지역이라든지 기후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곰팡이 독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은 이 곰팡이를 갖다가 지금 아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자, 한번 보자. 곰팡이가 뭐가 있는지 보자. 요 아스퍼길러스 대가 있죠. 아스퍼길러스 그러면 누룩 곰팡이예요. 누룩 곰팡이. 자, 요 누룩 곰팡이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하고 봄철에 많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곰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스퍼길러스라는 거는. 또 한 번 더 뒤로 넘어가 볼까? 네. 자, 페니실리움 대가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푸른색 곰팡이를 페니실리움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요 페니실리움 같은 경우는 뭐 계절적으로 상관없이 노다지 보게 될 거예요. 푸른색 곰팡이. 자, 그 다음에 푸사륨 같은 게 어디가 있을까? 붉은색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있을까? 여기 자, 나와 있죠. 요 푸사리움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겨울철에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곰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붉은색 곰팡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요 아스퍼길러스 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누룩곰팡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페니실륨은 어디 있을까 보면은 페니실륨 같은 경우는 푸른색 곰팡이를 이야기합니다.